먼저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멀리 대전에서 오셨어요. 윤치영 YCY 스피치 면접교육원 원장님이시고 청와대 중앙공무원교육원 서울, 대전, 제주 등 지자체부터 대학교 등 3,000여의 출강 경력이 있으시고요. KBS, SBS, MBC 등 라디오와 TV 출연도 여러 차례 하셨고 주요 저서로는 당신도 화술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등 42권을 집필하셨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은 행복한 소통과 감동 화법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해 주실 예정인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치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행복한 소통, 고객 감동 화법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 약 2시간인데요. 강의를 다니다 보면 2시간 다 채우면 욕먹더라고요. 네, 적당히 여러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짧게 하면서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행복하신지 아니면 불행하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홍성에 오려고 준비했고요. 오다가 핸들을 돌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78번지라서 고향을 들렸다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한 2주 전에는 서산경찰서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150분 정도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전경찰청에서 강의를 했고요. 저는 대전 동부경찰서 집시자문위원입니다. 연이 깊습니다. 옛날에는 이 경찰서 이렇게 간판만 보아도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후들했는데 요즘은 많이 친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바뀌었죠. 민주 시민경찰, 민중의 지팡이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또 끊임없이 응원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 받았듯이 불을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 잘생긴 얼굴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책을 많이 쓰는 저술가입니다. 43권 썼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사랑의 기술 연애하며 살아라 하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기발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책도 한 권 들고 왔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라는 책도 들고 왔고요. 공감시대라는 책도 제가 쓴 책이고 그 위에 43권이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습니까만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이 책을 받을까요? 박수 잘 치고 또 리액션. 자, 리액션은 매력 포인트다. 시작. 리액션은 매력 포인트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리액션은 매력 포인트다. 시작. 리액션은 매력 포인트다. 예,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어떤 행동을 취하면 막 끊임없이 박수 쳐주고 호응해주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리액션이라고 하거든요. 리액션이 강한 사람은 정말 매력 덩어리입니다. 어제도 제가 명사과정을 대전에 제가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둔산 을지대학병원 앞에 있는데 거기서 명사과정을 진행하는데 한 분이 유독 텐션이 강해요. 막 쏘스라치고 놀라워하고 50 초반이신데도요, 여성이신데 텐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력 덩어리를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멋있게 보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리액션을 보여라. 매력 덩어리로 보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리액션을 보여라. 근데 리액션이 없으면 강의도 힘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힘이 부쩍부쩍 나가지고요. 강의가 재밌어진답니다. 저는 골 때리는 여자라는 프로를 한 번 이렇게 탁 들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골 때리는 여자 축구, 여성 축구 클럽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개인기가 뛰어나거나 뭐 체력이 좋진 않은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운됐을 때, 그 팀들이 다운됐을 때 감독한테 가잖아요. 그럼 감독이 어떻게 격려해 준 줄 아세요? 나 그만 듣고 박수 쳐줬어요. 여러분, 최고의 그 응원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면, 야, 이기려고 하지 마. 그냥 즐겨. 나 그만 듣고, 그렇구나. 즐기는 것이로구나. 여기 여러분, 홍성경찰서에 지금 여러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그 일을 풀어드리고 또 민원 해결해드리고 또 질서를 지켜주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경찰이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이 즐거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전자일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을 즐겨라 하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즐겨라 하고 외쳐주시겠습니다. 인생을 즐겨라. 스포츠를 즐겨라. 음악을 즐겨라. 네. 강의를 즐겨라. 내가 맡은 업무를 네. 식사를 아침을 즐겨라. 누가 먹으라고 해서 손 들어보세요. 네,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왜냐면 중간중간 드리면 강의가 끊기고 귀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끝나고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인펜을 들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매사를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행복한 소통이에요. 네, 언제 여러분 행복하시냐고 여쭤보겠는데요. 맨 앞줄에 앉으신 여경찰관님 언제 행복하세요? 애기랑 있어요. 응? 애기랑 함께 있어요. 애기랑 함께 있을 때? 네, 그렇군요. 애기가 몇 살이에요? 애기가 몇 살이에요? 3살이요? 아, 정말 좋겠다. 여기 앞에 계신 여경찰관님 언제 행복하세요? 맛있는 거 보러. 그래, 저하고 똑같네요. 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때 정말 좋아요. 네. 맛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떡볶이요. 떡볶이. 네, 그렇군요. 아직도 입맛이 유아틱하시네요.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남경찰관님, 언제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책 갖고 싶으세요? 지금 now and here.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너무 미래에 집착하고 살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동물들은요, 먹잇감이 생기면 그냥 먹고 나뭇잎을 덮어놓는데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 나머지 음식을 먹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네, 먹을거리를 준비해놓고 저장하고 저축하고 네, 내 대도 그것도 넘어서 우리 자자손손 먹을 거를 준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는요 저축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그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내일 먹을 걸 걱정하고 또 자자손손 먹을 걸 걱정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now 소금, 황금, 지금 중에서 최고의 금은 지금이란 말이 있는데요. 지금을 즐겨라. 시작. 저축한 거 있으면 다 줘주세요.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축하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요. 그러나 30%만 준비하세요. 올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미래에 집착하느라고요. 현재를 못 즐기고 있다고요. 현재 행복한 것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떡볶이 드시고요. 네, 애기 3살 아이하고 놀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을 거예요. 제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요. 술을 끊었다고 표현은 못하겠어요.
금주선언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금주선언 하시죠? 금연선언도 하시고. 그런데 그게 안 지켜져요. 한 번은 유성에 있는 식당에 가서 나 오늘부터 술 안 먹을 거야. 그러는데 여주인이요. 소주병하고 맥주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한 잔 먹자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거기 그 식당 주인이신데 소주하고 맥주를 들고 와서 술 한 잔 하자는데 나 금주했어 라고 하면 딱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금주 선언하자마자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어제도 제가 명사과정 마치고 9시에 뒤풀이 했거든요. 저는 야식이 문제예요. 야식이.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대패 삼겹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술 다 보내드리고 같이 대작을 했는데 저는 뭘로 먹었냐면 워로주. 에체2O 워로주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괜찮더라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제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워로주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고 미래에 대해서 저축은 하긴 하지만 올인하지 않으려고요. 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행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녁에 꼭 떡볶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인철 교수는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동영상 보셨죠? 서울대 최인철 교수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최인철 행복 쳐보세요. 유튜브. 그러면 유튜브 뜨거든요.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행을 떠나래요. 행복해지려면. 여행은 행복의 조합 선물 세트래요.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 도대체 뭐가 담겨있지? 아름다운 풍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걷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떡볶이.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수다를 떨고 대화를 하고 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에는 다 담겨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네, 또 걷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수다를 떨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게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프랑스 파리를 가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네, 후지산 둘레길을 걸어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베트남 다낭을 가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일상이 행복입니다. 시작. 네,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여기 홍성에 오면서도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왔어요. 왜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잘생겨야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 좀 해요. 네. 우리 경찰관 지금 비웃으시는 것입니까? 비우는 거 아니시죠? 네. 저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 번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일상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눈을 뜰 수 있고 여러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보내주시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박수 안 보내주시고요. 박수를 치면 누가 행복해요? 본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박수를 많이 쳐보세요. 한번 쳐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네. 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자존감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애틋하게 여기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리가 쩔뚝쩔뚝대거든요. 제가 불구가 아닙니다. 네, 작년 12월 14일 날 덕유산 항적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덕유산은 12월 되면 눈이 쌓여있는 산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고 겨울에는 언제든 가면 눈이 있어 좋고 그래서 전 덕유산을 좋아하는데 하산하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준비 미흡, 안전 불감증, 아이젠을 안 가져와서 동료한테 왼쪽 다리만 아이젠을 찼어요. 그래서 비탈게 넘어졌는데
아이젠 차지 않은 발이 쭉 미끄러졌는데 아이젠 찬 발로 탁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이게 우두두둑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주면서 종다리뼈가 부러졌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철심이 박혀 있는데 2시간을 수술했어요. 2시간. 근데 철심을 12월 전까지 뽑아야 되는데 뽑지 못하고 있는데 시큰시큰대요. 잘못 들이면 시큰시큰대요. 그래서 평생 병신된다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조심하시고 안전관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뼈가 정형외과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통증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골절 환자들이 많은데 나이 들어서 이 골반 넘어지면 골반뼈가 으스러지더라고요. 골다공증 와가지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영영 못 나오셔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갔다가 딸네 집이 여의도에 있는데요. 여의도에 갔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골반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병원에서 영영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뼈를 다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네, 책 드리겠습니다. 역시 유일하게 박수를 쳐주시네요. 네네네. 책 받기 싫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책을 씁니다. 그리고 강연을 다닙니다. 그리고 둔산 윤치영 면접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일요일도 없습니다. 면접생들 취업해야죠. 대입 면접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네. 오늘 올라가면 또 강의가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런 제 스스로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선택했구나. 네. 저는 정력이 없으니까요. 네. 잘 선택했다. 제가 1998년도 8월 15일 날 의료문화사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일과의 성공 에너지를 쓰기 이후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사랑의 기술 연애를 살아라는 책이었는데요. 나는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칠 텐데요. 이 박수를 치면 치매 예방입니다. 절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 둘, 넷, 여덟, 넷, 둘, 하나 순으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이거 못 맞추시면 치맥입니다. 네. 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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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 정신 집중하시고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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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몇 살까지 살 거로 예상해? 120살. 고등학생들 지금 갓 20대, 10대들은 11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의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또 DNA 가위가 이제 개발돼서
미리 예방을 3년 후에 암이 올 것 같아. 그러면 DNA 싹둑 잘라내고 붙여버리면 암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발달되고 우리가 또 식생활 문화가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 평균 제 희망 나이는요. 저는 102세예요. 왜냐하면 김영숙 교수가 102세 정정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김영숙 교수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머리를 쓰니까 치매 예방될 것이고 계속 강인하니까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 또 열정이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이를 잊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101세는 사실 거예요. 믿으시면 박수. 죄송합니다. 120세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80년을 잡으시면 안 돼요. 100세까지는 잡고 여러분 설계하셔야 돼요. 그럼 60세 정년하시고 나시면 60세부터 40년간 뭔가 또 하셔야 된다고요. 네. 제가 이상하게 경찰관님들 많이 알아요. 정년하고 나서 다양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좀 이렇게 현역 때보다 쪼그라든 삶을 사시는 분도 없지나 있어요. 근데 더 왕성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뭘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봉사하라. 시작. 네. 석사 박사 후에 밥사 후에 술사 후에 감사 후에 봉사예요. 봉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봉사하면서 새로운 길이 터요. 네. 여러분들 경찰관이실 때 봉사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쪽에 봉사하실 일이 있으면 그 봉사하시다 보면 보람을 느끼고 생기가 돌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소통하라. 행복하려면 소통하라. 나하고 소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외롭고 고적하고 쓸쓸하고 삶이 무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희망이고 보람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없네요. 동의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자, 따라서 합니다. 행복하려면 소통하라. 시작.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불시착 혼자 작년에 불시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하기 위해서 뭘 했나요? 네, 뭘 했죠? 짐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바람 빠진 백고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푸라기를 넣고, 네. 피로, 뭐, 붓이 없으니까 피로, 네. 얼굴을 그렸어요.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형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지금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지금 소개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손 들고 말씀하시죠. 손 들고. 정답을 맞추셨는데 그냥 손 들고 대답 맞추세요. 경찰관님이 용기가 그렇게 없으세요? 선생님 손 들고 뭐예요? 박수 보내주세요.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책 드릴 거예요. 네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걸 바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제 강의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며 감사하면 행복이 이룰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냥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인정에 인색해요. 인정하시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야 그것도 힘들다고 얘기하냐? 내 라떼는 말이야. 그건 라떼예요. 꼰대. 그렇죠? 라떼 얘기하지 마세요. 인정해 주세요. 이게 바로 소통의 시작입니다. 자, 인정은 소통의 시작이다. 시작. 네, 인정. 그러니까 바로 말하면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얘기를 쭉 이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따라합니다. 지지 반응. 시작. 지지 반응. 계속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 지금 힘들어. 그러면 힘들구나. 근데 말이야, 나도 요즘 힘들거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안 풀려서 힘들어. 하고 전환 반응으로 갑니다. 자, 따라합니다. 지지 반응, 전환 반응. 시작. 근데 지지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전환 반응이 좋은 거예요? 대답해 보시죠. 지지 반응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행히 두 분씩 앉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인정하는 거를 한번 훈련해 볼 거예요. 누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을이라 말이야. 요즘 좀 마음이 심란해. 그렇구나. 심란하니? 무슨 일로 심란한데? 이렇게 묻는 게 지지 반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습관화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나도 그런데 나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실습을 한번 할 텐데 지금 두 분씩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씩 앉아 있는데요.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오늘 당신 만난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악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과 짝꿍된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실 텐데 지금 우리 남경찰관님, 예, 죄송하지만 여경찰관님이 가운데로 쏙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쏙 들어가시죠. 가운데로 쏙. 네, 같은 동료니까 손잡고 압수하는 것쯤이야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옆에 사람하고 손잡으면서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생애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부추겨 주시고 칭찬해 줘 보시죠. 큐. 여러분,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따라갑니다. 인터로백. 시작. 따라합니다. 인토로뱅. 시작. 인토로뱅. 이 뜻이 뭐냐면 물음표와 느낌표의 합성보, 경이적인 놀라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인터로뱅. 경이적인 놀라움. 우리가 행복할 때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와, 너무너무 멋있다. 와, 웅장하다. 와, 판타스틱하다. 네. 여러분, 인터로뱅, 경이적인 놀라움. 그러니까 감탄사를 연발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탄을 할까요? 나는 감탄을 비교적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에 10번 합니다.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책 드리겠습니다. 책 드리겠다는데 손 안 드시네요. 네. 경찰관님들은 정말 불의에 강하시고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이때는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10번 정도는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네, 거짓말쟁이 저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가 있어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시니까 책 드릴 거예요. 감탄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 시작.
여러분 감탄을 많이 하셔야 돼요. 라면을 먹으면서도 와 맛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장에서 돌문어 회를 먹었거든요. 네, 먹고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매운탕에다가 라면을 넣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라면을 뺏는 거예요. 드시지 말라고, 건강을 해친다고, 안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보약이다. 시작. 맛있게 먹으면 보약이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와, 왜 이렇게 맛있냐라고 감탄사를 절로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인트로백을 한 얘기는 옆에 사람하고 악수까지 했는데 그 옆에 사람한테 칭찬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짝꿍한테. 와, 당신 정말 멋져요. 와, 당신 정말 멋져요. 어쩌면 그렇게 멋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법을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몸이 좀 이렇게 좀 군스럽겠지만, 낯가라는스럽고 군스럽겠지만, 네, 한번 상대를 위해서 아부를 떱시다. 자, 적당한 아부는 사교에 필요하다. 시작. 적당한 아부는 사교에 필요하다. 적당한 아부를 떠보세요. 네. 여러분 승진, 경찰 조직은 승진 굉장히 중요하죠. 계급사이기 때문에 승진해야지 않아요.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계속 정답을 맞춰주시네요. 네.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아부도 필요하다. 나는 아닌 건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라고 하는 분은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사세요? 아부가 필요하다니까요. 네, 꼭 정직해야만 됩니까? 때로는 속이 없는 말도 필요하다. 왜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셨다면 뭐 그까운 거 못하겠어요? 네. 저한테 한번 아부를 떨어보시죠. 멋지십니다. 와,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 아부였습니까? 네. 사실을 알았었는데. 아무튼 간에 선생님 책 한 권 드릴 텐데 지금 책을 많이 안 가져서 하여튼 뭐 소포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조만간 승진하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기적입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아부를 떨고 방정을 떨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친화력입니다. 여러분 친화력 있으십니까? 경찰관들은 친화력이 없어요. 네. A면 A, B면 B, 콩 나는데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좋아할까요? 짜증날까요? 네, 믿음직하긴 하지만 때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적당한 아부는 삶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속이 없는 말 못해요. 나는 거짓말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아부를 떠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아부는 출세의 지름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짝꿍하고 지금부터 아부를 떨겠습니다. 와우, 정말 당신 만난 것이, 당신과 짝꿍이 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기적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멋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온갖 아부를 다 떨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최고 잘하는 분한테 너 이 친구 말 듣고 너무 기분이 너무 막 업이 됐습니다. 네, 텐션이 쫙 올라갔습니다 하는 분은 손 들고 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큐! 두 분 옆에 분하고 대화 나누시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분이네요. 멋있으세요. 선생님 곧 승진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으세요? 특진이네. 두 개고 승진이면 특진. 자, 따라합니다. 인정하라. 시작. 대화 나눌 때 기반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수사하실 때도 조설 꾸밀 때도 그렇습니까? 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다시 얘기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술술술술술술 많이 풀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이면 추남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을을 탄 남자 추남이라고 합니다. 가을 추자 추남. 네, 가을이면 외롭고 쓸쓸하고 뭐 이럴 수 있죠. 아, 가을이니까 외롭고 쓸쓸하구나.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내가 경찰관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옷 벗으면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매일 만나는 게, 죄송합니다. 죄 지은 놈들만 오잖아요. 죄 지은 놈들만. 그놈들 만나는 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인정하라. 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많잖아요. 인정하라. 눈을 떴으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박완일 교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셨는데요. 그분 정말 명강연가였거든요. 대중강연가에서 썼거든요. 지금은 김창욱 님이 뛰고 있지만 옛날에는 박완일 교수가 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니 덥다고 부채질하면 더 더워요. 근데 여름이니까 덥겠지. 그러려니 하면 더위가 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문제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돌파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려니 시작. 그러려니 하면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인정하면 이해하고 인정하면 이해가 돼요. 여름이니까 더운 거지. 겨울이니까 추운 거지. 그러면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소통의 방법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U 메시지, I 메시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미연이시죠? 네? 미연이시죠? 아까부터 거짓말을 계속 하시네요. 애기가 몇 살이죠? 미혼이고 싶어요. 아, 애기가 몇 살이에요? 고3. 네. 고3입니다. 고3? 와, 애가 미혼이군요. 아, 여기 보이세요. 와, 정말 동안이십니다. 첫째가 고3이고요. 네. 막내는 초등학교. 네, 네. 남편께서 약주를 좋아하시나요? 네. 매일 약주 드시고 오시나요? 그럼 남편님이 약주를 드시고 저녁에 늦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남편을 맞이하나요? 실제 상황처럼 얘기해 보실까요? 항상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자고 있을 때. 네. 신혼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기다렸다가 같이 문 열어주고 허그하고 당신 별일 없었어 엉덩이 들겨주고 그런 일 없었어요? 되게 남편들이 늦게 들으면 아내들이 또 술 드셨어요? 도대체 당신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U 메시지예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 행동 생각해 보세요. 유화법이에요. 유화법. 당신 행동을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를 현명한 아내라면 현명한 아내는 잠을 잡니다. 잠을 잡니다. 꼴을 안 보려고 잡니다. 근데 좀 더 현명한 아내라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늦게 들으시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는 걱정이 돼요.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당신 건강 걱정되죠. 재산 축내죠. 그다음 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요. 라는 의미예요. 이게 I 메시지예요. 그럼 U 메시지가 좋아요? I 메시지가 좋아요? I 메시지가 좋아요. 네. 참 솔직하신 면도 있고 때로 거짓말도 하시고 네, 근데 매력이 넘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웃음이 있으세요. 저는 사람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살아있는가 미소가 없는가를 봐요. 미소가 살아있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행복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빌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분하고 교제하세요. 여기서 여경찰관에 막 교제하시면 승진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웃고 긍정적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기름 좀 쳐야 되겠습니다. 그놈에 무게가 있어요. 미수가 없어요. 그분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정말 그렇습니다만 입술꼬리 올리고 따라서 합니다. 김치, 막걸리, 이노세키. 네, 입술꼬리 올리세요. 저는 제가 정말 제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실은요. 근데 하나 제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웃고 있어요. 강의할 땐 더 그래요. 강의할 때 환한 표정으로 강의해 보세요. 그럼 강의가 안 먹혀요. 강의가 먹히려고 하면 미소를 띄셔야 되고, 인생을 멋있게 살려고 하면 미소를 띄셔야 되고, 네.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미소를 띄셔야 되고, 재밌게 사시려면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위스키 시작. 막걸리, 네. 소주. 그 중에 제일은 막걸리라 소주.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통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소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불통 즉 통, 통 즉 불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인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통해야 돼요. 소통하려면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U 메시지보다 I 메시지가 훨씬 좋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사하시거나 조서를 꾸미시거나 또 민원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따라합니다. 관목상대실 시작. 관목상대실.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관목상대실 시작. 관목상대실.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대중 앞에서의 프리젠테이션, 발표, 행사장에서 인사말, 강의 기법, 사회 보는 법,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관목상대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공장님 만나러 가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제가 호흡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호흡법. 네, 보이스 발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성법. 자,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호흡할 때는 태아호흡이라고 그래요. 무슨 호흡이요? 태아호흡. 엄마 뱃속에서 하는 호흡은 태아호흡이다. 태아호흡. 근데 2살, 3살 아이들은 어디로 하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전으로 호흡을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 호흡의 중심이 위로 올라와요. 위로.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호흡하는 거 보면 숨이 가빠요. 가슴으로 숨을 쉬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임종하실 때는 어디로 목숨이 끊기는 줄 아세요? 목젖에서 숨이 딱 멈춰요. 하고 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고 더 중요한 거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호흡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호흡법 알려드릴 거예요. 2가지. 자, 어린아이들, 2살, 3살 아이들은요, 우리 경찰관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미 고등학생이니까. 여기는 3살 아이니까, 3살이니까 아실 거예요. 애가 섰을 때 엉덩이가 어떤지 보시면, 관찰해 보면요, 꼬리뼈 한 뼘이요. 꼬리뼈 위에 한 뼘이 오똑 서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세운 그 꼬리뼈가 뭉그러져요. 그래서 척추가 희고 골격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경찰관님 지금 자세 나쁘지 않습니다. 꼬리뼈를 세우는 거예요. 한 뼘 위에 꼬리뼈. 앉은 자리에서 한번 세워보실까요? 꼬리뼈 땅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혈이라고요. 혁띠 위에 6번 혈을 딱 누르세요. 그리고 가슴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턱이 당겨집니다. 올바른 자세, 건강한 자세, 네, 행복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꼬리뼈를 세워라. 시작. 6번 혈을 밀어라. 시작. 허리를 곧게 세워라. 가슴이 열린다.
턱이 당겨진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훌륭하세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하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세요. 내리세요. 네, 이게 하단전입니다. 가슴은 가만히 있고요. 하단전으로 호흡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네. 네, 숨을 들이마시고요. 아랫배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어깨하고 가슴은 가만히 있고, 둘 하면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날쇼 호흡을 내뱉겠습니다. 이게 하단전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숨을 쉬면 단명합니다. 그리고 뭐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헐떡이지 마세요. 깊이 있게 호흡하세요. 거북이처럼 깊이 있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겠습니다. 꼬리뼈를 세우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턱을 당기시고요. 자, 둘 내뱉겠습니다. 하나, 숨 들이마시겠습니다. 둘 내뱉겠습니다. 이게 하단전 호흡인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둘 천천히 고르고 길게 눈 지긋하게 감으시고 명상호흡을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아랫배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내뱉으면서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홍성경찰서에서 나름 근무를 잘하고 계신 여러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앞날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너무 미래에 연연하지 마세요. 미래를 담보로 지금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지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서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덤비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천천히 조곤조곤 맞닥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다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왕창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급해하고 서둘고 덤비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천천히,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여유있게 만만히 정신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순간순간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만 눈을 뜨시고 내일 맞이하시고 또 2023년도를 맞이하시고 2023년도를 넘어서 100년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반응을 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서둘고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고 있다고요. 너무 덤비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천천히,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순간순간 즐기시면서 지금 맞닥뜨리는 이 스트레스,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인정하시면 충분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요. 잠깐 멈춘 상태에서 사지를 틀어막습니다. 딱 쥐고 지금 발꼬락을 오므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마 자세로 쓰신 다음에 아랫배에다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내뱉겠습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멈추고 사지를 틀어막고 아랫배에다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숨 들이마시고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사지를 틀어막고 하나, 둘, 셋.
느낌이 어떠세요, 경찰관님? 앉아서 하는 거예요? 네, 앉아서 하셔도 되고 소속 기마 자세로 하셔도 되고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하면요, 한 번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다른 운동이 필요 없답니다. 저는요, 헬스를 했거든요. 헬스가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과학적인 운동이에요. 필요한 부위를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뭐 그래서 그 헬스 건강하기 위해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디빌딩이라고 했잖아요.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프로필.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를 다치고 나서 지금 거의 1년 동안 헬스장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게 뭐냐면, 운동을 생활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유홍준님이 문화밥사기에 이런 글을 인용했어요.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장을 여러분 말을 하는데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보이고 보이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암기가 됩니다. 자 보세요.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달리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가을 바람이 좀 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지 안 보여요. 근데 관심을 가지면 뉴턴처럼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요. 지구에서 끌어당기는구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달리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달리 보이나니 역시 승진. 이게 뭐 특집.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호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더니요, 운동법이 생겼어요. 제가 향촌 아파트 살거든요. 갤러리 백화점 뒤에 있는 아파트에 삽니다. 그 뒤에 국민생활관이 있거든요. 국민생활관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40분 걸려요. 그 뒷길로 해서 산길을 걷는데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거기만 잘 해놨나요? 대한민국 온통 잘 해놨어요. 트레킹 코스 너무너무 좋고요. 홍성에도 아름다운 그런 코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 잘 해놨어요. 치안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만 되면 축제장이 돼버립니다. 한 발만 났으면 음식이 즐비합니다. 외국에 여행 가보세요. 가서 소주 한 잔 먹으려면요 2시간 차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요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밤만 되면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 흥청망청하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은. 문제가 많아요. 남북 으르렁대고 있죠. 막 미사일 쏘아 붙이고 있죠. 문제 많지만 문제 없을 때가 어디 있었어요? 네? 세상은 항상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인정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가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0분 돌아요. 그리고 쭉 나오니까 또 공원이 또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둔지미 공원, 또 무슨 공원, 계속 연결돼요. 제가 향촌 아파트에서 공원 돌고 하면 제가
저희 사무실이 어디냐면 을지대학병원 됐잖아요. 을지대학병원까지 그 공원이 3개가 있어요. 3개를 계속 돌고 하면 1시간 20분 걸려요. 근데 공원에 또 뭐가 있어요? 운동기구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헬스장에 가서 뭐 운동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따라합니다. 운동을 생활합시다. 시작. 여기 3층 걸어서 올라왔어요. 배낭 지고 배낭. 제가 책을 들고 올라오고 배낭 저거 그 다음에 저 촬영기구 들고 나고 배낭에다 들고 왔는데 3층을 올라왔어요. 네. 엘리베이터 없는 경찰 건물이 홍성에 있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따라합니다. 축복입니다. 시작. 오르락내리락 운동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뒤꿈치 들지 마시고요. 앞꿈치 좀 계단을 오르내리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뒤꿈치 쓰지 말고 앞꿈치로 하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다이소에 가가지고 스트레칭 하는 거 고무줄 되는 거 3,000원 주면 사요. 근데 보니까 매트도 그렇고요. 뭐 9,000원, 5,000원이면 다 사요. 몇 개 사다 놨어요. 제 아카데미 사무실에다가. 그래서 시간 날 때 운동하려고 매트도 깔아놓고, 네, 팔굽혀펴기 하는 것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공간에 사무실, 여러분 공간에 경찰 사무실에서는 안 될 테니까 집에 공간에 또 여러분 아지트 있으면 아지트에 네. 아까 최인철 교수 얘기했는데 행복하려면 제3의 공간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제3의 공간, 아지트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비닐하우스가 아지트래요. 나도 정말 비닐하우스 갖고 싶어요. 왜? 비닐하우스 한 동 딱 가지고 있으면 최고 부자일 것 같아요. 거기 작물 재배하고요. 그리고 작물 재배하면서 막걸리 한 잔 딱 땀 흘리고 한 잔 하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아카데미 강의실, 큰 강의실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한 3분의 2 되는 강의실이 있어요. 그 뒤편에다가 화분을 한 30개 정도 키우고 있어요. 근데 키우는 재미가 솔솔해요. 작물을 재배하는 재미가 솔솔해요. 그래서 요즘은 반려견 키우고 그러지만 이 화초를 키우는 재미도 있다. 네. 반려화초라고 하나요? 네. 생활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생활하세요. 네. 이렇게 워킹 좀 하시고요. 그리고 뭐 맨손 체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 나쁘지 않습니다. 요가 나쁘지 않습니다. 요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단 이거는 잊지 마세요. 기호. 그러면 다른 거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 한 번, 점심과 저녁 사이 한 번, 저녁과 주무시기 직전에 한 번. 총 몇 번인가요? 그래요. 예쁜 사람은 머리가 나빠요. 아유, 예쁘다가 증거예요. 아니 무슨 4번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사이 3번. 3 플러스 3은 얼마예요? 4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좋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는 화술 전문가입니다.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3,000여회 강의했고요. 둔산에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되고 말이 떨려가지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말할 걸 깜빡 다 잃어버려요. 그럼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냥 좌충우도 설랑 두리뭉실 스피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많으세요. 저는 어디쯤에서 말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남편하고 싸우면 항상 지는데 남편을 이기고 싶어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맞선을 보는데 꼭 예쁜 여자 앞에만 앉아 있으면 말문이 막혀가지고 어서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별별 고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0시 32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 11시까지만 강의해드리면 11시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30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여러분들 드리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주시고 동의 안 하시면 제가 소통, 고객 감동, 관목 상대실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30분 동안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질문, 고민이 있으면 그냥 손 들지 않고 말씀하시면 돼요. 있잖아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그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30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PT, 프레젠테이션, 대중 스피치, 인사말, 어디 가서 건배자, 스트레스 받으시죠? 뭐 등등 합법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 해주시면 저도 뭐 여기 앉아서 쉬죠. 그냥 손 들고 말씀하시면 돼요. 선생님 책 안 가져가실 거예요? 화장실 가시는 거? 갔다 빨리 오세요. 네. 질문.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교육 전달 하다 보니까 직원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되죠. 긴장되고 그 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생각했다가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거든요. 네. 막 종합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거는 여러분 앞에 나온 건 긴장되는 건 정상이다. 긴장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앞에 나오면 긴장이 돼요. 근데 그거를 피하라 즐겨라. 예, 긴장을 즐기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정말 기분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정말 살짝 긴장이 되면서 좋은 시간이에요.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끝나고 나면 통장에 강사료까지 집어넣어 주니까 이건 껌 먹고 알 먹고 이런 거예요. 그죠? 따라합니다. 긴장을 즐겨라. 시작. 근데 긴장을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초긴장이 될 때는 정말 죽고 싶어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럴 때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럼 나를 보고 웃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 낯익은 얼굴도 있어요. 그리고 예쁜 얼굴도 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유독 예쁘시잖아요. 네. 예쁘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웃으세요. 쪼개세요. 쪼갠다고 했죠. 쪼개. 그럼 긴장감이 완화돼요. 사람들 앞에 있으면 긴장이 돼가지고요. 얼굴이 하얘요. 굳어져 있어요. 몸도 막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특히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긴장하면 이거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도 막 엉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짝 웃으면 내 몸에 뭐가 돌아요? 산소가 돌아서 뇌가 회전이 잘 돼요. 그러니까 솔솔솔 말할 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부담되면 웃어라. 시작.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담되면 쪼개라. 시작. 쪼갠다는 게 뭐예요? 바라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쪼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쪼개는 거예요. 미적분하는 거예요. 미분시키는 거예요. 미적분. 쪼개면 부담이 덜 돼요. 이렇게 한 명을 바라보면 부담이 덜 돼요. 다 전체를 바라보면 막
공룡이 나를 잡아먹을 듯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을 바라보니까 예쁜 모습이 보이고 나를 보고 웃어주시고 끄덕여주시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쪼개세요. 쪼개세요. 인생이 부담돼도 쪼개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쪼개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쪼개면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문제투성인 거예요. 네. 저희가 언제 뽑아야 될지 뽑긴 뽑아야 되겠는데 10월 달까지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병원 가서 이거 피 뽑아야 돼요. 그럼 스트레스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겠지. 시간을 내서 뽑아야지. 자, 인생이 부담되면 쪼개라. 시작. 스피치가 부담되면 쪼개라. 그리고 하나하나 낱개로 즐겨라. 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압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합복이라고 하거든요. 소화가 안 될 때, 가끔 소화 안 될 때 있죠. 여기 누르면 뻥 뚫려요. 긴장이 완화가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합복을 눌러라. 시작.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쪽 약지 안쪽에 여기 노궁이라고 해요. 노궁을 눌러라. 시작. 소화가 잘 되고 뻥 뚫려요. 시원해져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긴장감이 돼요. 긴장이 풀려요. 네. 그 다음에 도구마가 뭔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축사를 했어요. 그 연설문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연설문 중에 도구마라는 말이 나와요. 도구마가 뭔지 아시는 분?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연연하지 마라. 나는 나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반응에 연연하지 마세요. 박수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박수가 인색해요. 내가 인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홍성경찰서의 경찰관님들은 달라요. 아주 박수가 후하세요. 그 박수 나오는 거 역시 홍성경찰서 경찰관님들은 제가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 도구마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도구마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너무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반응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여기 적혀있네요. 따라갑니다. 질문해놓고 저를 바라봐야죠. 질문해놓고 네 따라가세요.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 시작.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데 스피치 하지 마세요. 스피치는 뭐예요? 준비된 원고 읽지 마세요. 그러면 딱딱해져요. 반응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과 좀 더 대화하듯이 하려고 그래요. 토크는 대화거든요. 주고받을 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꼭 그 교육 담당자가 저한테 강의 주문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재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개그맨이냐? 재밌게 하게. 나는 웃길 수 없어요. 근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재밌게 하는 방법은 토크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려면 토크하라. 시작. 네. 그래서 말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연습 부족. 제 머릿속에는 3박 4일 강의할 게 다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PPT 보실까요? 다 뭘로 되어 있나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공감. 공감은 감정을 읽어주시는 거다. 여러분,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사이코패스, 공감력이 없어요. 내가 사람을 찔렀는데도 그 사람 입장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을 키우는 방법은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 가을이라 좀 쓸쓸하네요. 그럼 쓸쓸하시겠군요.
가을이다 그런가 봅니다 라고 감정을 읽어주는 것, 이것이 공감력입니다. 공감력이란 뭐라고요? 감정을 읽어주는 네네네. 유일하게 빨간색이 보이는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와, 네. 머리도 아주 싹 깎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 머리를 깎으셨다고요. 흔히 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깍두기 머리라고. 네. 여러분,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고 키워드로 풀어가세요. 키워드. 거기까지 됐나요? 네. 네.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43분이에요.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아니, 여기가 아니라 대전의 학원에. 근데 저한테 찾아오면요, 수강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세요. 그리고 제가, 묵은 소리잖아요. 광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게 받아요.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에 임하거든요. 저는 강의를 세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높아요. 가끔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저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돈 내라는 얘기 못 하잖아요. 와서 그냥 체면도 없이 그냥 들어요. 근데 출석률도 떨어지고요. 효과도 별로 없어요. 예. 비싸야 효과가 있다. 시작. 비싸야 됩니다. 앞에 분이 웃는데요. 이 양반이 저한테 수강을 했거든요. 네, 도립대에서 제가 여기 충남 도립대에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네, 강의도 하고 했는데 수강료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싼게 기떡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뭘 하시려면 옷을 하나 구입하실 때도 비싼 거 사세요. 2, 3만 원, 5만 원, 양복 한 마리 10만 원짜리 사지 마세요. 이거 올해 들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 10년도 넘었어요. 다크. 10년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도 새 옷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입고 나왔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입잖아요. 오늘 처음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옷이 많아요. 옷이 강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상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만 질문 받겠습니다. 한 번만. 네. 네, 선생님. 어울리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와이프가 네. 애들한테 뭔가를 시킬 때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얘야 저 빨래 좀 걷어라 그러고 얘가 하든 안 하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러고 또 조금 있다가 안 하니까 또 뭐 해라 그러고 신경 안 쓰고 얘는 들은 척만 더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야 너 해 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하라고 하면 또 와이프는 왜 그러냐고 화내고 근데 어떤 게 맞는 선생님 방식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이렇게 시키세요. 복명복창. 군대에서 있잖아요. 복명복창. 영수야, 빨래 먹는 거 밥 먹기 전까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기한을 정해주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영수야 아직 안 했니? 그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고 지시를 내리면 좋겠죠.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뜬금 잡듯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수상적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경찰관으로서 이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와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너무 거창하니까. 조목조목. 나는 뭐 강력 형사로 있으면서 이런 죄를 요즘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씨알이 먹힌다. 따라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라. 시작. 지금 질문도 구체적으로. 얘야, 철수야, 이 빨래 얻는 거 저녁 먹기 전까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권유 쪽으로 하시면 부드럽고 또 기간을 정해주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처럼 확인하고 그러는 거는 사살하는 거와 마찬가지여서 너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너무 강하세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또 직업상 어쩔 수 없어요. 경찰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이는데 네, 그렇게 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권유형으로 해주면 안 되겠니?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수사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효과를 얻으세요. 따라합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은 나는 얼마나 인간적이었던가. 시작. 여러분은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수사를 하시고 법을 다루시고 죄를 다루신다 하시더라도 인간적이어야 되십니다. 때론 죄를 지은 사람을 손잡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그럴 때 협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무적으로 임하지 마세요. 때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더군다나 동료, 친구, 가족에게는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줍시다. 때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때론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는 사람, 때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난 정호 의원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를 너무 좋아해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저한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봐요. 왜 다시 오셨는데요? 라고 여쭤보면 선생님 그늘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아, 나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뿌듯해요. 그리고 제 그늘 찾아오신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감동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 감동, 세상 감동, 당신 감동 하는 방법은요 채워주는 거예요. 뭐를 채워줄까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를 채워줘요? 니즈, 필요, 네,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시작.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채워주면 내 것도 저절로 채워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 것부터 채우려고 그래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부터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상대방 만나는 사람 뭔가를 채워주려고 하고 뭔가 이익이 되고 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막 질비해요. 그래서 일이 저절로 돼요. 승진도 저절로 돼요. 승진도 저절로 돼요. 선생님 승진하실 겁니다. 네. 이타적인 사람이 됩시다. 네. 이타적인 것은 곧 이기적인 겁니다.
남의 것 먼저 채워줍시다. 그것이 고객을 감동시키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신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기적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을 수 있어요?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저를 채워주세요. 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걸 채워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먼저 당신 만난 것이 당신과 짝꿍이 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시고 당신 아무리 봐도 멋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미션이고 세 번째는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먼저 짝꿍이 되어준 것을 내 생애 최고의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당신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우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세 번째는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채워드릴 수 있어요. 자, 손잡고 악수하시고 호들갑을 떨면서 큐!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받으실 분은 지금 빨리 나오시죠? 사인을 올리겠습니다. 올라